네, 반갑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좀 내렸어요. 대신에 나스닥은 조금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고요. S&P 500 플러스 0.24. 전체적으로 나스닥하고 S&P 500이 올랐다는 것은 기술주의 반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매그니 피센트, 세븐이 모두 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29%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뭐 크게 밀렸다라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뉴스가 큼지막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에 따른 이야기인데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돼요. 뉴욕 증시가 반도체 수출 통제에 기술주 화색을 보였다.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통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HBM과 관련된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근데 AI 관련주는 전부 다 올랐어요. 왜냐면 그 중국 쪽을 통제하게 되면서 기술의 우위를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게 된 거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장 대비 2.6% 급등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호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강보합이지만 TSMC가 5.27% 급등. TSMC도 살짝 애매한 거 아닌가? HBM과 관련이 없죠, 얘네는. 얘네 브로드컴, ASML, AMD, 퀄컴, ARM 등등등의 모든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상무부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 통제를 하는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차세대 고급 무기 체계와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는 선단 반도체의 생산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 패키지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HBM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그 품목이 해당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HBM,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통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상태가 됐습니다. 한국 기업은 두 개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이 두 개가 포함된 이 기업이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이냐인데 지금 현재는 엠피리언 코리아 두 개의 기업이 지정이 됐다. ACM 리서치 코리아와 엠피리언 코리아 이 두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그 군사용 반도체 개발과 생산을 지원해서 뭐 등등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요. 그죠?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HBM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팔아먹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수출 통제에 적용을 받게 된다. 외교력에 진짜 한계를 또 느끼게 되네요. 자, 일단은 HBM의 성능단위인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평방밀리미터당 초당 2GB보다 높은 제품을 통제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모든 HBM 스택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현재는 HBM의 일부를 수출하는 삼성전자가 이번 통제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산량은 미국 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별 영향이 없다. 자, 요거는 뭐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이닉스가 중국에다 팔아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일단 엔비디아 물량만 하기도 벅차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 삼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동안 외국 애들이 팔아먹었던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HBM 과연 중국 수출을 통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삼성이 중국적으로 그 팔아먹고 있는 HBM의 매출량은 약 30% 정도. 이제 상반기 기준입니다. 하반기 기준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HBM 전체 매출의 약 30% 정도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실적까지 괜찮지만 내년도가 됐을 때는 이제 올 31일부터니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번 달까지 팔아먹는 데 당장 문제는 없고
이번 연도 실적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이후의 상황에서는 문제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기업들은 HBM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이번 달에 많이 사들이려고 오히려 더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재기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고, HBM 수출에 대한 물량은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다가 공급하고 있는 HBM은, 이제 3세대 HBM인 HBM2E, 2입니다. 지금은 3E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HBM2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건데, HBM3나 HBM3E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 원래 납품하지도 않았지만, 네, 납품이 이제 제한되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이런 그 HBM3E나 3, 뭐 이런 것들은 일단적으로는 저쪽으로 가야 돼요. 미국 쪽에 빅테크 기업들의 활로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중국 쪽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HBM을 개발해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HBM2 정도까지는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지만 상용화는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격차는 있어요. 네, 격차는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부분들을 더 우려해서 네, 걱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삼성전자의 HBM 제품들은 HBM2E 같은 정도 제품이고 또 이 정도는 이제 중국이 아직 이 정도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HBM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HBM3하고 HBM3E는 여전히 이제 뭐 중국에 팔 생각도 없었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는 여전히 악재.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국 쪽에 공장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제재적인 조치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중국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중국이 전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첨단 AI를 개발하는 것을 늦추겠다 뭐 이런 식인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이런 반도체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얘네가 유일하게 지금 네,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첨단 기술 쪽인데 이쪽이 따라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현재 상황을 봐서는 하이닉스에게는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하이닉스에게는 호재. 그 다음에 삼성에게는 위기와 같은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될 것인지. 물론, HBM의 이 최신 제품들이고, 옛날 제품들은 도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DRAM4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낸드 플랫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어떻게 주가에 반영시킬 것인지. 어제, 이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거나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 내용들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지금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내용들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요거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의 GM 합작 지분을 인수하겠다. 이거 뭐죠? 제너럴 모터스가 합작법인을 세워 미국 미시간주 랜싱의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합작 파트너사인 LG 에너지솔루션에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자, 미국 법인하고 GM하고 같이 LG 에너지솔루션이 같이 배터리 공장을 세웠는데 GM은 빠져나오겠다는 얘기죠. 야, 이거 너 가져. 너한테 다 팔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랜싱에 거의 완공되어가는 LTM 셀즈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조인트 벤처 파트사인 LG 엔솔에 매각하기로 구속력 없는 합의, 이 MOU죠? 네. 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분 매각은 내년 1분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왜일까요? 네. 이 배터리 공장에 대한 뭔가 떠안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 그죠? 이거 발 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중국산 배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건가? 네. 아니면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뭔가, 단순하게 GM사가 지금 현재,
뭔가 돈이 부족해서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좀 애매할 것 같고, 야, 그거 뭐 배터리 공장 됐어. 하면서 넘겨버릴 수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거를, 네,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얘네가 지금 사들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아까 전에 봤었던 HBM이나 지금 이 배터리 공장의 합작 지분 인수. LG에너지솔루션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네. 왠지 미국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단단히 호구 잡힌 듯한 느낌이 좀 있다. 네. 그죠? 뭔가 느낌이 좀, 안 좋은데요. 네. 이런 부분들인가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한국 주식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건가요? 아무튼 지금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이 더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지수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또 장비 입장에서는 장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납품만 하고 있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죠. 네, 문제는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에 대한 네 부분들 삼성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30%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까 받은 내용인가요? 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이 HBM이 현재 부담을 좀 받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 또는 동맹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중국 자회사 쪽으로 HBM을 수출하게 되면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중국 자회사. 그러니까 우리 자회사야. 이렇게 되면 괜찮다. 인데 근데 이거는 또 일본,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은 포함이 되는데 한국은 포함이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일부 반도체 장비나 부품 같은 경우는 중국 수출이 제한된다. 이거 외교력으로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이 경우는 좀 국내 증시를 팔아먹는 이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거 뭔가 미국이 단단히 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런 내용들 좀 있겠고요.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회계 부정이 없었다는 소식 때문에 29%나 주가 급등했네요. 네. 그리고 인텔 CEO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TSMC가 5% 이상 급등. 인텔 CEO는 이제 경영이 부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사임을 하게 되니까 경쟁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TSMC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다. 인텔을 이제 TSMC에서 세계 2위의 파운드리 업체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삼성도 뛰어넘지 못하는 상태로 마무리돼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삼성도 지금 TSMC에서 네, 그렇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뭔가 확실한 네, 포인트가 좀 필요하다는 걸. 삼성에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지금 이런 도전 과제들, 악재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자,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뭐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다 판단되긴 합니다만 삼성이 떨어지면 네 주가가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고 전기차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네 전기차 관련주 전체적으로 떨어졌는데 테슬라만 올랐습니다. 테슬라만 올랐다는 것은 또 트럼프와 연결된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전기차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고요. 국내 시장은 정치 쪽도 굉장히 뭐 이런 뭐 자본시장법 개정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그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답답하네요. 그죠? 네. 일단 뭐 그런 정도 있고요. 뉴스 자체가 뭐 특이사항은 없고 이 부분들로 갑니다. 네. 그 반도체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이거 트럼프가 집권하면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지기 때문에 중국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는 형태를 빨리 보여야 될 겁니다. 네. 일반 D램 같은 경우는 여전히 팔아먹고 있죠.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D램 쪽의 기술 격차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M이라는 어떤 이 초고성능의 이런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 대한 기술력은 절대 넘기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중국 쪽으로 기술 유출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정부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택한 이유 이거 말 많은데 상법 개정도 가야죠. 네, 자본시장법 해
상법 개정도 갑시다 라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때 얘기해드렸던 부분이니까 배당 성장형을 선별해서 저평가 밸류업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 있는데, 이 배당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슬슬 주목받을 때가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얘기들 좀 보실 필요는 있겠죠. 네. 전부 다 이제 미국 쪽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인텔의 CEO가 쫓겨났다, 뭐 그런 얘기들 있고요. 네.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죠? 네,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코인이 자꾸 올라간다는 이야기 있어요. 코인. 리플이, 네, 이번에 또 급등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코인 쪽에 대해서 지금 한국인들이 많이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코인 시장 유입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의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변동성이 지금 우상향으로 해서 밀어내고는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뭐 그런 형태들 이야기 전해져 있고, 코인 시장이 저렇게 계속 커지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상황들은 더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여기 나오네요. 네. 리플 36%나 폭등했는데 랠리를 한국이 주도했다. 뭐 상한가 제한도 없고 그냥 갈 때는 그냥 막 계속 가버리고 24시간 계속 거래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 단타 천국이죠. 네. 36%짜리 우리나라 그 주식에서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입니다. 뭐 그런 정도. 대장주로 잃어가는 코스닥. 지금 바이오나, 네, 2차전지 쪽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상황이 어렵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와 2차전지를 제외하면 아주 착살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는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갭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갭도 당연히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충분히,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지 되는 것 같아요. 네, 코스피를 이전한다고 답이 아니죠. 네, 코스피를 이전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알게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니까 좀 짜증나죠.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나스닥, S&P 500도 사상 최고치다, 기술주 계속 올라간다, 뭐 등등의 이런 얘기들 나와서 반도체 기업을 사도, 네, 그냥 절로 넘어가자, 네, 미국으로 넘어가자, 이런 식인데 국내 증시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거는 뭐 미국과의 뭐 동기화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 홀로 왕따.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고립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죠. 이런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개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출시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에 나타나서 요즘은 조금,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에게 기대감이 좀 될 수는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괜찮게 시작할 것 같기는 한데요. 첫 번째 악재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한 부분. 2차전지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GM사의 배터리 공장 지분 인수는 요건 악재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걸 호재로 생각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왜 지가 다 떠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봐요. 이거를 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거 약간, 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그죠? 네. 왜 LG한테 다 넘기고 튀는 걸까? GM이 돈이 되는 거라면 과연 그렇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본단 말이죠. 근데 그걸 왜 LG 에너지 솔루션은 덥석 잡았을까? 글쎄요. 이 돈이 그렇게 많은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무튼 오늘은 약간 복잡스럽긴 한데, 압축해서 본다면 분위기는 괜찮다. 네. 그 다음에 HBM과 관련된 중국 수출 통제에 삼성전자만 지금 일부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얘기. 그 다음에는 뭐 특이사항 없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교력이라든지 정치력이라든지 부분들, 정말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 자, 뭔가 조치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해결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에 아주 그냥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반갑지 않은 그런 이유라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죠? 네. 오늘도 일단 상황을 살펴보고요. 네, 흐름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진행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제 금융투자가 열심히 매수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증시가 조금은 올라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는 여기서 아침 시장 마치도록 합니다.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